안녕하세요, 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땡집에 또 어떤 분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주셨을까요?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국에서 온 팬지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기 씨는 뭐가 궁금해서 저희 인생땡집을 찾아주셨나요? 사실 네. 저는 마센 같은 멋진 항주 MC가 듣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마쌤이 하시는 네. 항주 MC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 한중 MC라는 직업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생소한 직업이기도 한데 근데 솔직히 지기 씨 혼자한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습니다. 진짜요? 아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아. 제가 오늘 함께 이 한중 M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 같이 만나러 갈까요? 네,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사실 저희 지기 씨가 알고 있는 분이죠. 네. 저희 사실 한중 MC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저희 동료 대학교에서 너무 행복해요. 네. 함께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정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이자 한중 MC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지기 씨한테 오늘 이제 저희 김정은 아나운서님을 네. 모신다는 네. 이거를 좀 비밀로 해두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잠깐만. 어때요? 오늘 김정은 교수님 만나서 어때요? 만나서 어때요? 네. 사실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기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아닌 것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데 네네. 오늘은 자유롭게 지기 씨가 궁금한 질문들을 저희 김정은 교수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어 한중 MC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한중 MC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김정은 맞아요. 교수님이고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이런 건가요? 네, 네. 어떻게 중국어와 이연을 맺게 되셨나요? 오, 중국어. 네, 그렇죠. 중국어요. 처음 시작한 건 사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중국어랑 연을 맺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배우는 게 이제 네. 근데 사실 제2외국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좀 일본어를 많이 선택하지 않나요? 중국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나요? 그때도? 아니요, 사실 그때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옛날 예적 같은데. 옛날 예전은 맞습니다만, 네. 제가 외고에서 영어과를 다녔는데 네. 그 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순번대로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돌아가는. 돌아가면서. 네, 근데 저희 때는 중국어가 걸린 거죠. 그냥 2년? 랜덤으로 좀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중국어를 선택한 걸 지금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 이제 삐 하고 찬들 소리가 나.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인가요?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때 처음에 중국어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어렵고 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또 발음도 어렵고 어려웠는데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고 네. 이걸 좀 제대로 배우려면 중국에 가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유학을 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처음 중국어를 접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중국에 유학할 거를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거죠. 네. 일단 저희 김정은 교수님 모셔가지고 제가 오늘 차를 좀 대접할까 합니다. 녹차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마시면서 저희 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기 씨. 네네네. 고마워요. 술 따르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술 따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맛있네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 유학을 결심하셨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김주영 교수님이 학부도 중국에서 나오셨죠? 맞아요.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아, 바로 중국으로. 네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외고 특성상 유학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준비한 친구들이 많았고 이제 네. 저는 중국을 선택했던 거죠. 아, 혹시 유학 가신 연도가 질문은 드려도 되나요? 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략 22년 전? 그럼 2000년대 초반이면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요즘은 사실 한국에 제일 많은 유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고 또 중국에도 제일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유학생이 좀 많지 않을 때 아닌가요? 사실 그 시기에 또 뭔가 흐름이라는 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가는 약간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들었고 그 후에 급격하게 좀 줄다가 요새 네. 또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적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워낙 옛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아나운서님 주변에 그 유학할 때는 한국 친구들도 있었나요? 아니면 다 있었죠. 거의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 네. 약간 중국어도 잘 못했고 했기 때문에 어학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그때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네, 시작했군요. 맞아요. 질문 있어요. 네. 유학할 때 중국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나요? 중국할 때 유학에 대한 인상. 네. 2000년대 2000년대 초반이니까 사실 정말 요즘은 중국 하면은 그래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 맞아요. 모습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는 사실 조금 많이 다르죠. 네, 다르지 네네. 않았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는 20년 전이니까 네. 그때 느낀 거 제가 또 일을 하려고 주재원으로 있었어요.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그때랑 네. 지금이랑 사실은 세 단계로 나눴을 때 다 달라요. 중국에 대한 느낌이. 네. 네, 그래서 그럼 중국에 대한 첫인상? 첫인상? 네. 사실 그때 당시는 제 주변에 뭐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없고 그렇죠. 중국에 대한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생각보다 좋았다? 약간 좀 모르는 맞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네네. 약간 그런 두려움. 네네. 그럼 사실 유학하는 유학생이면 다들 경험할 법한 맞아요. 거고요. 네. 그럼 그 당시 중국에서 일단 어학당으로 시작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전공을 선택해서 맞아요. 대학교에 들어가셨는데 전공이 전공은 문화인류학 전공을 했어요. 민족학. 네네. 네. 중국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민족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민족이지만 네. 중국은 또 여러 소수민족을 함께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랑 같이 뭔가 중국어를 배우면 네. 훨씬 더 깊이 있고 재밌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선택을 하게 됐죠. 근데 전공이 민족학이면 솔직히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생소하죠. 생소하고 네.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하시면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거기 반에 저만 한국인이었고 네. 전부 중국인 친구들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소수민족 친구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았죠. 많았고 아. 그래서 사실 재밌기도 했고 또 그 친구들한테 정말 고마운 얘기인데 많이 도와줬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끝나면 친구들의 필기를 빌렸습니다. 오. 네, 한 3명의 친구의 걸 빌려서 네. 맨날 그거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해서 하고 왜냐면 그만큼 제가 듣기가 이제 그때는 잘 안 됐으니까 다시 받아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기 내내 와, 엄청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네. 모범생 스타일. 열심히 공부. 열심히 네, 하세요.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전공이 민족학이면 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어떤 수업들이 있었나요? 수업이요. 네. 사실 중국 민족 수업이 제일 인상 깊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여러 민족들에 대한 걸 다 배우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습 같은 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네. 그 운남성 쪽을 이렇게 오. 돌면서 네, 논문 같은 거 쓰고 이랬던 기억이 필드 가장 트립 같은 맞아요, 거 이제 맞아요. 하시고. 네네네네. 그래서 아. 현장 학습 같은 게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운남성 선택을 해서 그때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이랬던 게 아주 기억이 많이 남죠. 와, 근데 진짜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재밌었어요. 네네네. 또 질문 있어요. 네. 그때 이해가 되지 않는 중국인의 행동이나 문화 차이가 있나요? 왜냐면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 중에서도 또 더 생소한 뭔가 소수민족 지역까지 연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진짜 뭔가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컬처 쇼크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소수민족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뭐 컬처 쇼크가 있었던 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그쪽의 문화 같은 것을 체험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새로울 거다, 다를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는 거라. 네. 네, 뭐 그거에 대한 이상한 점은 별로 없었는데 네. 맨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사실 약간 이랬던 부분은 뭘까요? 근데- 궁금한데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의 나라에 막 약간 이런 느낌을 그렇죠. 받고 처음에 한국 분들은 약간 이 그쵸. 동방 예의지고 그리고 약간 좀 네.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었는데 특히 더더욱 그게 20년 네, 20년 전이라면 왜 웃죠? 웃음의 의미 뭐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유교의 이 장유 유서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그런 거라고 느낌이 좀 생각해요. 있었는데 네. 그 중국을 갔는데 굉장히 뭐랄까 개방적인 느낌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막 벤치에서 네. 네. 이렇게 막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아서 스킨십을 하는 좀 학교에서 네. 과잉 스킨십을 하는 커플 맞는데요? 네. 요즘은 안 그런가요? 대학교? 요즘 대학교에서 연애할 때 뭐 이렇게 막 무릎에- 오빠 무릎에 앉아 막 이러나요? 벤치에서 무릎에 앉고 맥도날드에서도 막 무릎에 앉고 모르겠습니다. 나 그게 약간 20년 전에 되게 충격이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제 뭔가 괜찮겠죠? 좀 공공장소에서 맞아요. 이렇게 약간 연애 행각이 네. 자유롭다.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안 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서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괜히 한국 사람들만 어머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오히려 한국 분들은 약간 그런 연애하는 거라든지 맞아요.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이죠. 약간 낯뜨겁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굉장히 맞아요. 서구적으로 약간 되게 서구적인 느낌?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서양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까지는 좀 그랬었던 상황에서 네. 중국도 우리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구 문화에 가까워서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에 있을 때 중국은 약간 대학교 기숙사 이런 데 가면은 늘 여학생 기숙사 밑에 그 뭔가 배웅하는 남자친구들이 줄지어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거리에서 뭔가 약간 포옹하거나 이런 거 아무렇지 모습이 않- 굉장히 자연스럽게 맞아요. 보이잖아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도 중국 대학교에서 중국 뭐? 네. 뭐야? 중국 대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에 있으면은 이렇게 남학생들이 안아주고 뭐 이런 스킨십. 모습이 있나요? 너무 안 해요? 없어요? 뭐야? 많아요? 많아요? 桌子吗？啊什么东西？女生宿舍楼下有没有这种男女就是长衣上这个男女这样抱抱的这种 맞아요. 아직도 아직도? 그래요? 是有的， 아, 但是跟我没关系。 못소린 걸로.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겠네요. 왜냐면 중국이 굉장히, 오기 전에는, 직접 가보기 전에는 맞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다.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거 미국 사람 아니야? 아메리칸 스타일? 약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있었어요. 경험하셨고, 또 뭐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그게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네. 친구들 기숙사에 놀러 갔을 때 네. 공간이 되게 좁은 곳에서 여러 친구들이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기숙사가 많아봤자 한 4명, 뭐 2명, 2인실 그냥 맞아요. 뭐 4인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은 막 6인실, 10인실, 그렇죠. 12인실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네. 그걸 엄청 막 테트리스 하듯이 잘 자리를 해서 마치 약간 한국 치면은 군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생활반이라고 하나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네. 잘 짜여져가지고 네네. 생활하는 거 보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그럼 이제 들었었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셨겠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유학생 기숙사에 아, 있었습니다. 네, 거기 오히려-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네. 오히려 경험해보고 싶었다는 네, 같이 생각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네. 왜냐면 훨씬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친구들이랑 의사소통도 많이 할 거고 그렇죠, 중국어 더 그렇죠. 많이 낼 거고 생각했는데 네.
부대끼면서 살면서. 네, 네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하. 아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체육 수업이 있었다는 거. 오. 한국은 대학교에 체육 수업 따로 없잖아요. 체육 수업이 필수로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선택 교양 뭐 이 네. 정도로 있긴 있는데. 근데 중국은 필수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심지어 게 거기 좀 가서 특이했습니다. 카드 찍고 이제 뭔가 체육 시간에 맞아요. 가서 뭐 800m 여자는 아. 800m, 남자는 1000m, 뭐 1000m 뛰고. 태극권 같은 거 배웠어요. 무슨 일 맞아요. 있어요? 아, 체육 무슨 수업. 중국에서 체육 수업 때 뭐 해요? 모르겠어요. 체육 수업. 체육. 체육. 우리体育 아.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업 때 지기 뭐예요? 공부 안 했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입이 마릅니다 선생님으로서.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니 근데 뭔가 이런 거는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假装听得懂.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아무튼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음식은요? 음식도 처음에 너무 생소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맞아요. 사실 길거리만 나가도 중국 마라탕, 후루 이런 것도 자주 보이는데 맞아요. 그때는 중국 음식에 대한 개념이 뭐 짜장면, 맞아요. 탕수육 근데 요즘 알잖아요.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 아니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원은 했지만 한국의 짜장면은 한국 스타일로 완전 이제 변형된 짜장면이라는 맞습니다. 거를 알 텐데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 중국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좀 어렵긴 했죠. 왜냐하면 향이 너무 강했고. 네.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적응이 한 1, 2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 중국 가면 진짜 살찝니다. 오, 저희 전에도 이제 네. 어떤 이제 선생님께서? 한 선생님이 오셨는데 중국어를 배우는 그분은 이제 번역가님이셨는데 중국어 번역가는 평생 다이어트를 못 한다고 늘 이 음식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그럼 뭐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있다면 중국 음식이요? 네. 저는 깐비엔 깐비엔 스지도. 스지도. 맞습니다. 깐비엔 스지도. 한국에서도 자주 잘 못 못 보는. 먹잖아요. 맞아. 진짜 맛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중국에 놀러 온 한국 친구들한테 네. 그걸 사줬을 때 약간 거부감 느낀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음. 거의 성공. 네. 네. 다 좋아하는 거의 요리.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다. 네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밥도둑. 맞아. 철컹철컹.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군침 오늘 여기 지금 깐비엔 스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아니라. 저희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요리 네. 준비할 때 한번 다시 모시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학부에서 중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또 중국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학부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먼저 이제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를 먼저 하고 네. 이제 아나운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좀 한중 MC나 중국어 아나운서로 특화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중문과 석사를 나온 거죠. 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어쩌다 방송인이 되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갑자기? 네, 지금 중국 전문가로 나가실 줄 알았는데 방송인으로 또. 네.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 네. 저는 아나운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네. 네, 맞아요. 와. 그래서 계속 뭔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나운서가 하고 싶었고 중국에 유학 가는 것도 이게 중국 전문가도 물론 좋지만 중국어를 활용해서 뭔가 한중 관련된 방송이라든지 MC라든지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진짜 일찍 이 눈을 뜨셨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뭐 제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막 빼어나게 예뻐서 네. 막 이렇게 아나운서의 뭐 탑을 이러기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충분히. 네, 그렇죠. 아름다우시죠. 这段终于可以听懂了。 네. 뭔가 아나운서는 아무래도 이제 말을 전달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제 언어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저는 중국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꿈이었죠. 싶었고 네네. 근데 이제 뭔가 중국어를 특기로 붙이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시절에는 심지어 이제 맞아요. 요즘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 중국어를 함께 잘하는 아나운서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쵸. 그때는 더더욱 없었겠고 왜냐면 거의 사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 한중 MC 중에 1세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1세대. 네, 1세대. 네. 제가 한 2세대쯤? 이 정도. 1.5? 1.5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아나운서로 먼저 방송국에 맞아요. 입사하셔가지고 네네네. 근무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대학원으로 맞습니다. 오히려 또 진학을 하신 거군요. 방송국에서 근무하실 때는 어떠셨나요? 그래서 드디어 꿈을 이루셨던 그 순간. 정말 좋았어요. 진짜 내가 이 일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계속 그거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이제 소속 아나운서로 맞아요. 근무를 하시다가 네네. 밖으로 나오셔서 프리 선언을 맞아요. 하신 뭔가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중문과 그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걸 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송국을 나온 거고요. 네. 이제 중문과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프리랜서로 뭐 자의반 타의반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사실 이데일리 TV랑 한국경제TV 같은 경제 채널에서 주식이랑 부동산 관련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 네. 적성에 별로 안 맞는 느낌인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두 번째 결심을 하면서 중국으로 가게 되죠.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주재원이에요. 주재원. 네네. 그럼 주재원은 뭐 어떤 회사에 맞아요. 재직하시면서 네네, 락앤락이라는 회사에서 네. 일을 했었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지만 네. 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엔 더 황금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홈쇼핑이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락앤락이라는 그 회사가 중국에 있는 홈쇼핑에서 엄청 자리를 잘 잡았어요. 네, 그래서 락앤락을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뭔가 홈쇼핑에서 방송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담당하시는 업무 자체가 중국 이 홈쇼핑. 맞아요. 중국 홈쇼핑 관련된 방송. 직접 방송도 하고 기획도 맞아요. 하고 그 전반적인 업무를 네.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락앤락이 중국에서 굉장히 사실 핫한 거는 네네. 뭐 예전부터 쭉 핫해 왔는데 그렇게 또 이제 다양하게 진출을 한다라는 거는 몰랐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가 있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중국 홈쇼핑 기획하고 뭐 이런 부서에 대한 자리가 났고 네. 저는 그냥 거길 지원을 해서 저는 기획도 할 수 있지만 방송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거의 정말 독보적인 네네. 존재네요. 그렇게 말을 해서 저희 위에 상사였던 그 이사님께서 네. 그걸 좋게 보고 투입 이래서 이제 1세 처음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게스트 중국 방송국에서 게스트를 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머무시면서 네, 맞아요. 일을 하신 게 얼마 정도 기간이 얼마 정도? 기간은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년 때 그냥 정말 회사 업무를 맞아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직접 출연하셔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 락앤락 본부였는데 네. 본사였는데 이제 상해에서 이제 파견 계속 되는 거죠. 북경 갔다가 중경 갔다가 심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홈쇼핑 방송이 전국에 있으니까요. 중국은. 네. 그래서 이제 전국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방송하고 미팅하고 와.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거를 글쎄 무려 10년 전에 맞아요. 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후에 그 중국에서直播 이런 게 유행을 그렇죠. 라이브 라이브 방송이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가 유행을 했는데 네. 그걸 얼른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TV 채널로 맞아요. 나가는 홈쇼핑으로 맞아요. 했었고, 근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신선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인인데 직접 나와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설명하고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제품이고. 그렇죠.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신뢰도도 맞아요. 훨씬 더 생기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냥 한국어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심지어 중국어로 설명을 잘 해주면은 반응이 장난 아니었을 것 좋았었어요.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어떤 한국인이 한국 제품을 소개한다, 그것도 중국어로. 네. 요것 때문에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